정치의 속을 풀어주실 세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직설의 메스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밸런스 킴입니다. 네, 밸런스 김.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뭔가 밸런스 킴과 이제 지금 합리적 보수의 길 그리고 지금 이팩트 세 분과 지금 정치의 속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속이 아닐까 싶은 분을 이동훈 대변인이 궁금해하셨더라고요. 이분 마음 궁금하죠. 이정현 공관위원장, 국민의힘 그렇죠. 공관위원장인데 사실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공관이 그렇지만 네, 국민의힘 공천 속사정이 좀 궁금해요. 국민의힘 사실은. 공천 속을 좀 네. 풀어볼까요? 저희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를 다 이겨놓고 전리품 나누고 전리품 가지고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앞서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뭐 경북, 대구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이길지 말지도 모르는 그 선거판을 놓고 서로 뭘 가져가겠다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 자체가 참 생경합니다. 이런 공천이 과연 있었던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공천이라는 게 큰 어떤 우리 전문용어로 네. 신문 전문용어로 야마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뭐 중진들을 자르겠다 그랬다가 뭐 컷오프를 어떻게 하니 뭐 경선을 다시 하느니 그리고 어느 순간 이름도 잘 모르던 신인들을 갖다가 뭐 내리꽂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점입가경 이런 식의 그 막장 공천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정말 국민의힘 공천 속이 우리 호진석 선배님 대변인 계신데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주였고 사실 등록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이에 대구 지역 공천이 지금 엄청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대구가 좀 부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그만두고 네. 나가셨을 때 서울시장 그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대구에 더 이제 관심이 그렇죠. 있으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 혁신이라고 했을 때 혁신이란 게 뭡니까?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야지 그게 이제 혁신인 네.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양상은 뭐지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지?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에서는 되게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은 다 배제, 그러니까 아예 잘라내버리겠다라는 것인데 대구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국가와 당을 위해서 기여도 하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거기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여론조사에 보면 그분들이 제일 앞선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의 기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은 다 잘라버리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서 그러면 수혜자가 이제 한 명이 남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공정한 것인가? 도대체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네. 그분이 이제 혼자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점점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마치 선거를 지려고 어떻게 하면 질까를 연구하면은 이런 오히려 답이 나올 지려고 것 같은 연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뉴페이스든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상관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원칙과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장 발언이 점점 더 세지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는 것 아마 이제 대구 지역에서 오래 의원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 지금 중진 중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탈당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정말 선거에는 악영향인 거 아닌가요? 대구 같은 경우. 아마 한번 가상을 해보죠. 그러면 탈당 얘기를 이제 하시는 주호연 전 국회부의장이 탈당하셔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러면 저희 당에서 공천 안 할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공천을 받겠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면 저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김부겸 전 총리가 네, 나선다고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있죠.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 1대1로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3자 대결이 되면은 그냥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대구는 보수의 그 본산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다질 수 있는 이런 결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거의 뭐 붙였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러게요. 저는 이제 김부겸 총리를 꽤 좋아하는 사람 축에 네. 껴요. 네. 그래서 항상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런 의사를 표하고 기다리다 보면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네. 너무 답답했었는데 쉽지 않은 결단이다 보니. 예. 이번에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나서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생적인 결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구라는 곳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가서 떨어져도 그 희생이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 결단을 하신 것으로 지금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고요. 출마를 하시는 쪽으로. 네, 네. 뭐 빠르면 이번 주에도 발표를 하실 수 오, 있다고 네. 듣고 있어서 이번만큼은 지난번처럼 마냥 기다리지 않게 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생적 결단이라는 거에 네.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분이 총리까지 하셨던 우리 그 뭐 어떻게 보면 큰 총리까지 어른이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른이고 거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온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을 억지로 사실은 여권이 억지로 거의 무산을 시켜버려가지고 대구만 선거할 수 있게 네. 어떻게 보면 김부겸을 위한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정말 나쁜 방법으로.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뭐 무소속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다 되니까 이 정도면은 승산이 굉장히 높아졌네 하는 계산에서 이제 지금 나오신다고 하는 거 이걸 누가 박수 쳐주고 이걸 누가 결단이고 희생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저는 그분의 그릇에 맞지 않는 정말 너무 작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지방선거가 좀 대구가 지금 되느냐, 뭐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이런 대구로 식으로 이 얘기를 했단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사실 뭐 비유하자면은 정말 낙동강 전으로 그냥 밀린 거예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아예 네. 그냥 포기한 느낌, 국민의힘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으로 어떤 기회를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혁신 선대위를 요구하면서 그쵸. 그게 사실은 장동혁 등록을 안 했죠.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 의원들이 결의문까지 만들어가면서 네. 그런 분위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요걸 했는데 그 사실 무산됐거든요. 무산됐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승부를 좀 하려다가 보수들 용어로 얘기하자면 투고까지는 했는데 쓰리고를 못하고 밀려버린 투고까지는 했는데. 쓰리고를 또 못하고 뭔가 용어가 나오긴 했습니다. 밀려버려가지고 네. 지금 오히려 갑을 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지난주 분위기와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오세훈이 한 게 뭐 있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 최고위원이. 오지랖이 넓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오히려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판 전체가 국민의힘에 극도로 불리해진 상황이 돼버렸고 기대에 난망한 수준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대구에서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그래도 대구 경북은 건졌는데 이번에는 경북 하나 건지고 말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사실 그 저른 결의문을 이끌어낸 것까지 사실 좋았는데 이번에 혁신선대위는 사실상 후보 등록하시면서 근데 지금 나온 얘기 들으니까 선거 국면에서 별도 선대위를 꾸리실 수도 있다. 좀 별도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계속 그래서 지도부와 각을 유지한다. 그런 전략이 서울에서 일단 통할까요? 자, 일단 혁신선대위가 무산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건 이제 지금도 아직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 넌 물러나 이게 아니라 선대위가 꾸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쵸. 간판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것은 이제 여전히 이제 저는 가능성이 살아있다. 열려 있고 네. 서울시 자체의 선대위는 당연히 이제 꾸리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또 혁신선대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그걸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 분위기가 지난주랑 역전됐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는데 않으세요? 오세훈 시장이 절윤결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게 80점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당직자들 그 요구했던 부분도 사실은 받아들여졌지 않았어요. 재임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당직자들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해라라는 지시도 했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름 성의는 표시했어요, 당권파들이. 그리고 당내 후보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공격하는 거는 민주당도 다 똑같죠. 정원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선거를 포기하고 낙동강까지 밀렸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서울은 여전히 할만하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를 통해서 저는 그 시민들께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오세훈이 결국 안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여기 저는 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게 조금 떨어져서 보시는 네. 거니까 오세훈 시장의 속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미치겠죠. 예? 제가 이제 공천 심사를 하다 보면 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당신 출마하려는 지역의 유권자층을 분석을 해서 그 층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봐라. 네. 그러면 분석 없이 좋은 얘기만 막 해요. 청년을 위해서 뭐 하겠고 노인을 위해서 뭐 하겠고 뭐 좋은 얘기만 막 해요. 네. 분석이 없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배님 말씀을 듣는 게 딱 그런 공천심사 하면서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긴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유권자의 성향이 어떤 상황이고, 계층이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고, 선거 환경이 어떤데, 이런 건 이렇게 공략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략 전술을 펴가지고 네.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원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AI 강국을 만들고, 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뭐, 청년들을 네. 다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공천심사를 하고 있는 네. 느낌인데, 오세훈 시장은 선수잖아요. 이거야.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본선 선수하고 다름이 없는 선수라고 보는데, 그러면 본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선에서 이기기에는 본인이 분석하고 그 분석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 당이 다 앞에 철벽처럼 막고 있어요. 근데 당이. 그거를 뚫지 못하고 국민에게까지 도달이 안 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발목에 한 1000근짜리 쇠고랑을 차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위치 추적까지 되면서 막 막아. 그런 상황에 가까운 미치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라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고성국이라는 유튜버가 네. 조언을 해주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그게 조언이에요? 뭐 나쁜 걸로 가는 것도 조언이죠. 뭐. 그리고 거기에 밑에는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 삼각편대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뭐 그림 짜가지고 공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충북 같은 경우에도 네. 왜 그런 맥락 없는 그 충북이 무슨 사실 국민의힘이 뭐 그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거나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거 사실 민주당한테 밀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하는 뭐 어떤 유명한 분 있죠. 조기령 뭐 후보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 당에서 외면을 버리고 그래 탈당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는 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추가 공모를 낙하산 하면서 사실 공천을 내정설이 하겠다 이러니까 돌았죠. 지금 네. 충북에서 왜 이러냐 도대체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고 이길 만한 본선에서 이길 만한 후보를 내세워도 뭐 시원찮은 판에 이런 식의 공천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한마디로 이 전문 용어로 판때기가 정리가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지도부 그리고 뭔가 외부에서 개입하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윤핵관이 됐든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있던 중진들을 갖다가 다 몰아내자 이 판에 몰아내자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런 식의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루 빨리 그나마 이길 가능성을 찾는 거는 장동혁 지도부를 이선 후퇴시키는 그 길밖에 없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뭐냐. 혁신 바꿔서 공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왜 바꿔야 되냐라면 당선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석을 해야죠. 제가 이제 이기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분석을. 지금 국민들은 뭘 바꾸기를 원하는지, 뭐가 제일 답답해 하는지,
뭘 바꾸기를 원하겠습니까? 윤어게인의 이미지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뜁니까? 아무리 오세훈이 딱 나서도 오세훈은 안 보이고 오세훈의 잠바 색깔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 상황 점퍼 속에서 색깔만 보인다. 그렇죠.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네. 우리 존경하는 김상일 박사님의 저런 분석이 네. 민주당의 기대와 낙관의 기대엔 저거야말로 근거 없는 저는 분석이라 생각하고요. 지도부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디커플링에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와 분리했군요.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는 다르구나. 서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네. 간판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했다는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근거 없다고 하시니까 유감입니다만은 네. 자, 둘째. 네. 서울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그래도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이라든가 실용적인, 실리적인 이런 것들에 이제 반응을 하는 곳이죠.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이런 브랜드화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네. 신뢰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다시 민주당 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 것도 저변에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미 보유세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이 결국은 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런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에 네. 대한 항변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민주당을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합니다. 한 번도 민주당에 대한 낙관이라든가 비교를 통해서 네.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는 마찬가지, 다른 타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정치 전체가 잘 되길 바라고, 그래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충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걸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낙관 때문에 그런다고 치부하신다면, 저는 글쎄요, 저가 계속 이렇게 저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대와 충고 이런 걸 계속할 필요가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참 진정성 있는 섭섭하기도 충고였다. 하고. 네. 아니,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네.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두 분 웃으면서 되게 매서운 아, 좀, 말씀을 나누셨고, 저는 이동훈 대변인 말씀 중에 아까 약간 표현하실 때 판때기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준석 대변인한테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역마다 부산도 호도풀을 한다더라, 현역 이제 호도풀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가 경선으로 돌아가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공천이 이제 시끌시끌한데, 이런 아까 전체 판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건 맞죠. 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사퇴하고 나가셨을 때 다시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었던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저렇게 하시는지를 국민들도 모르고 당내에서도 모르고, 저는 장동혁 대표도 정확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모를 같아요. 수 있다. 예. 누가 알까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판때기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이 선거 전체를 지휘하고 간판에 나서고 이런 상황은 이미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앞으로도,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건 이 공천의 이 과정, 이 혼란스러움인데, 네. 이걸 어떻게든 빨리 조기에 극복하고 최대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오준석 대변인이 준비해 오신 궁금한 속, 누구의 속입니까?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 네, 민주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명청대전은 결국 청나라가 이길 것이다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는데, 목요일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청나라는. 네. 최근에 갑자기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청나라가 괴멸되는 건가? 명나라가 그냥 그 일방적으로 네. 이기나? 의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어제부터 이제 다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이른바 검찰 개혁이 아니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서 결국은 개딸들의 뜻대로 다 관철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껏 한마디 한 게 검찰총장 명칭은 바꿀 수 없지 공소총장 않냐. 네. 그거하고 검사들 다 잘랐다가 재임용하는 거, 그거 이제 두 개 이건 헌법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네. 겁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나머지 다 개딸들의 안대로
김용민 안대로 다 관철돼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기세등등해진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어준 방송이 이제 거의 그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보란 듯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건 뭐냐? 우리 사회의 지금 주류는 이른바 개딸들. 이 개딸들은 뭐냐? 운동권 때부터 잘못된 이념의 세례 지금까지 거기에 있고 지금은 사회 각 분야에 강력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검찰, 이른바 검찰 개혁 여기 매몰돼 가지고 이거는 검찰은 없애버려야 될 악이다. 검찰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이 잘못한 건데 정치검사들 제일 판쳤던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자기네들 편 잡아다가 가둔다고 하면 그때부터 검찰은 악마라고 해가지고 검찰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개딸들의 거기에 그 주장대로 결국은 이렇게 다 관철이 되고 대통령조차도 거기에 결국 이제 굴복해버리고 이런 양상을 보면서 아, 결국은 개딸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구나.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 있는 총나라가 결국은 이 명청대전에서 이기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 설명이면 이제 강경파의 뜻이 많이 받아들여진 아닌데 그 안을 발표한 다음 날 사실상 그 김어준 씨 방송에 가서 이심 정심이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저기 우리 허 대변인 네네.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여권 내 갈등도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장난이 아닌데, 네. 여기도 막장에 버금가는데, 국민의 막장이 더 저질이다 보니까, 이게 가려져 있는, 막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여권이, 대통령이 좀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스핀 닥터라 그러잖아요. 네. 국민들 이렇게 눈을 갖다 이렇게 막, 혼돈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갈등을 마치 일단락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일단락이 아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난번 그 합당을 둘러싼 명청 전쟁에서는 명나라가 이겼죠. 명나라가 이겼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전쟁에서는 청나라가 이긴 것 같아요. 이겼다? 청나라가 이겨가지고, 네. 그 어제 승리선언을 갖다가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라고 승리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승리 선언을 한 거다. 대통령도 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공소처법 45조인가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거야. 청와대에서 먼저 빼라고 한 거야. 통째로 이러면서. 날렸다라고 예,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얘기를 갖다가 명나라에서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내용 뭐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소권과 수사와 기소를 네. 분리하는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너무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필요한데 원칙이 필요한데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한쪽에 힘이 쏠리면은 그야말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힘이 쏠려가지고 문제였다면은 네. 지금은 그걸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찰 쪽에다 더 힘이 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청나라에서 우리가 이겼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에는 그렇게 이것만큼은 검찰 부분에 있을 만큼은 너무 네. 과격하게 나서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초가상간을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지금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결과 강경파들의 입장을 다 반영한 검찰개혁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거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얘기됐던 거래설, 공소취소 거래설이 뭔가 모종의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통령이 한 발 또 물러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은 국정 운영자로서 이게 굉장히 그 민생이라는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용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개혁이 너무 그 말만 앞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용과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실용적이고 효용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수사 역량 확보를 해야 돼요. 견제도 중요하지만 네. 대통령은 견제를 좀 원했어요. 근데 견제를 얘기하다가 지금 현장의 수사 역량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되면 민생의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 역량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네. 견제 부분도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본인에 대한 일종의 평가예요. 그렇죠. 근데 평가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김어준 씨가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뭐 한판 붙어보자 그렇죠. 이런 국무총리를 느낌이 향해서도 들 뭐, 정도로 네.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네. 이번 결정을 스스로 해서 상황을 정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도 물론 뭐 SNS로 조금 간접적으로도 냈다가 이제 초선 의원들 만나서 좀 직접적으로도 냈다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초선 의원을 왜 만났을까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이라고 보는 게 네. 국정 운영하면서 뒷받침하는 여론을 끌어가는 방식은 세 가지 정도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지도부와 함께 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하단의 강성 지지층을 움직여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여의치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원내를 움직여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원내를 조직화해가지고 앞으로 여론을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럼 이동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걸 이제 단적으로 여쭤본다면 그럼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승리했다라는 분석에도 동의하시나요? 뭐 본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뭐 자기들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본인들은 한 발 핸드폰 보다가 이 하수구에 빠지듯이 쏙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게 본인들 권력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개딸의 권력이에요. 대통령 개딸 눈치 본 거예요. 원내를 움직여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결국 그대로 관철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사 역량을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수사 역량이 정리가 됐죠? 전이 검찰 이 수사권 박탈한 거는요. 네. 방송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송하는데 여기 베테랑 작가들이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잘라버려요. 그러고 그 자리를 경험 없는 신참들로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신참 작가들이 써온 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줄까 말까 이런 거예요 지금. 베테랑 작가들한테. 그나마도 다 안 준 거예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각종 모든 검사들의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심지어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 그 지휘까지도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작가라는 이름은 그냥 쓰게 놔뒀잖아. 그러니까 고맙게 여겨.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첫째 방송국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시청자들이 다 피해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게 다 결국은 개딸들 뜻대로 다 가는구나. 그리고 개딸의 등에 엎여 있으니까 정청래 김어준이 이기는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지금 너무 유튜브- 상층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수사 역량은요. 지방에 이제 있는 뭐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막 옮겨 다니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수사가 지연돼서 그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수청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검사 출신들, 이제 뭐 검사가 이름이 바뀌는, 뭘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사관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지금 경찰 상황은요,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곧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경제 상황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수사 역량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 뭐 어쨌든 지금 저 검찰 개혁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안 맞습니다. 수사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8월달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여지가 좀 남아 있겠죠. 그 청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나라가 갑자기 생겨서. 워낙 많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합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네. 지방선거 끝난 뒤에 사실은 8월 전당대회까지 그 과정에서 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여권의 제가 봤을 때 분열은 필연적인 거 아닌가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남아있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